이번 영상은 주식 데이터를 읽어와서 간단한 분석들을 진행하는 예시입니다. 데이터 읽어오는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판다스 데이터 리더를 계속 사용할 거고, 그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리더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Y파이낸스로 오버라이드를 한 다음에 Y파이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도부터 23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수익률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거기 때문에 1999년도 마지막 프라이스 데이터까지 가져온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할 생각입니다. 아마존을 예로 들면은 이제 판다스 데이터 리더의 get 데이터 야후를 통해서 get 데이터 야후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데, 역시 Y파이낸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지금 읽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사용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다 읽어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거를 뭐 한 번에 adjusted close만 가져오고 퍼센트 체인지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get data 야후 함수 사용하는 법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중에 adjusted close를 사용해서 퍼센트 체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nan을 여기서 빼둬도 되지만 요 inplace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래 이렇게 적었는데, 보통 함수를 실행을 할 때 inplace true를 하면은 그 값을 바로 그냥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drop na를 하는데 inplace true를 안 하면은 뭐 프린트 할 때는 nan이 사라진 게 프린트가 되겠지만 요 변수 자체에 저장된 값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inplace를 하면은 아마존 리턴에 들어가 있는 값 자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역시 보면은 이제 1월 3일부터 일별 수익률이 딱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describe를 쳐서 보면은 거의 한 6,000개의 일별 수익률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플롯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플롯을 할 때 평균과 같이 플롯을 해봤어요. 일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평균이 거의 0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줄이 뭐 거의 0에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플롯 할 때는 이거는 horizontal line을 평균 값을 이렇게 넣겠다. 그래서 0 값부터 가장 끝 값까지 이 민으로 쫙 이렇게 선을 채워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플롯한 거는 아마존 리턴을 플롯한 건데, 이제 리턴의 인덱스가 X 값들이고 실제 리턴이 Y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G 오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 선이 파란색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 3차 G 디멘션의 경우에는 0이 가장 뒤에 있는 거고 이제 1이 가장 앞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빨간 선을 더 위에다 놓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G 오더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일별 수익률인데, 보면은 닷컴 버블 때 뭐 수익률이 아주 높은 수익률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낮은 수익률도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금융 위기 시점에도 이렇게 아주 높은 수익률이 있지만 낮은 수익률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플롯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서는 시보원을 사용해서 플롯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연산들을 하기 위해서 넘파이랑 사이파이도 가지고 왔고요. 시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되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히스토그램이 이제 정규분포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같이 플롯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정규분포까지 같이 플롯을 했어요. 일단 히스토그램 플롯을 했고, 그 다음에 40개의 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덴시티 플롯을 했고요. 이게 실제 프리퀀시가 아니라 덴시티로 나타낸 걸로 지금 플롯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피팅을 하고 싶은데, 정규분포는 이제 아마존 리턴 데이터에서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뽑아내고 그 기대값과 표준편차를 갖는 정규분포에서 랜덤 샘플링을 이렇게 한 겁니다. 랜덤 샘플링을 했다기보다는 PDF에서 값들을 뽑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요 X 밸류들은 그냥 요 아마존 수익률의 가장 최저점부터 최고 사이를 이제 50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 50개의 데이터마다 PDF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빨간색으로 플롯을 한 거예요. 그렇게 플롯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 곡선이 나오는데 실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운데에 값이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컬터시스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오고 뒤에서 실제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를 보면은 너무나 가운데에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실제 이 익스트림한 곳에는 값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기 실제 값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0.2라든지 플러스 0.2 주변에는 값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러그 플롯을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러그 플롯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곳에 표시를 해줘요. 데이터가 많은 곳은 당연히 표시가 많이 되고 보면은 요 띄엄띄엄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있지만 아주 띄엄띄엄하긴 하지만 데이터가 있다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0.2보다 작은 값들도 있고 0.3보다 더 큰 값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right tail이 훨씬 더 큰 것처럼 나오는 거를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롯과 러그 플롯을 같이 사용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게 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알파를 정해주면은 이제 트랜스페런시를 고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흐리게 이렇게 뒤에다가 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이제 스큐니스랑 컬터시스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사이파이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스큐니스는 역시 양수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0.3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컬터시스는 아주 크게 15 정도, 15를 넘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정규분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QQ 플롯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QQ 플롯도 역시 사이파이 스탯에 들어가 있는 프로 플롯을 사용하면은 쉽게 QQ 플롯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정규분포인지 아닌지를 정규분포랑 비교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 이 데이터 포인트가 정규분포라고 하면은 거의 직선 위에 놓이게 되는 건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테일이 꽤 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라이트 테일이 더 큰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positively skew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S&P 500으로 QQ 플롯을 하면은 그래서 get data 야후로 S&P 500에 이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사용하는 S&P 500의 뭐 티커는 아니지만 S&P 500의 S&P 500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기간으로 어드저스티드 클로즈를 사용해서 플롯을 하면은 아마존과 봤을 때 당연히 끝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테일 값들이 더 크긴 하지만 아마존만큼 익스트림하게 크게 나타나진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Y축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Q 플롯은 뭐 비주얼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실제 이게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진행하려면은 대표적인 게 KS 테스트랑 JB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지만 설명할 수는 사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텐데 사이파이를 사용하면은 둘 다 아주 쉽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리턴이 정규분포인지를 테스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p-value는 0이기 때문에 지금 null hypothesis는 normal distribution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리젝트가 되어서 정규분포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S&P 500도 가져와서 비슷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때 역시나 p-value는 0이기 때문에 리젝트가 됩니다. 그리고 JB 테스트에서도 똑같이 S&P를 사용하면은 p-value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존의 수익률과 S&P 500의 수익률 둘 다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null hypothesis는 리젝트가 돼서 정규분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테틱 코릴레이션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선 처음에는 5개 산업군 리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딕셔너리 첫 번째 있는 값에 100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는 제가 12월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이제 12월 말 이렇게 날짜를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12월의 수익률이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프라이스 데이터를 우리가 리턴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리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 i 로케이션을 사용해서 1부터 로우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첫 0번째 줄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1999년 12월 데이터는 사라지고 2000년도부터 데이터만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값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매트플롯립에 있는 뭐 매초 이렇게 해갖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C본에 있는 hit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it맵을 사용해서 코릴레이션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annotation을 추르라고 하면은 여기에 값들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스케일을 보면은 이제 1에 가까울수록 연한 색깔인데 이제 아주 연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동일한 5개의 산업군인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2007년 초부터 2008년 말까지 2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계산했을 때 역시나 똑같이 hit맵을 플롯을 한 건데 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실제 계산된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여기 플롯에 넣은 인풋 값으로 넣은 값들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정해지게 되는데 저는 위랑 비교하기 위해서 대략 비슷하게 0.5부터 1까지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색깔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게 비교를 위해서 그래서 위아래 같이 놓고 보면은 금융위기 기간에는 훨씬 더 코릴레이션이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더 밝은 색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하락장에는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모든 게 하락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올라가서 이렇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2020년 1년만 가지고 데이터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밝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 5개 산업군의 코릴레이션이 다 거의 0.9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5개 산업군은 다 주식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를 5개 산업군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면 5개 산업군도 다 하락했다. 비슷하게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개로 나누는 거는 너무 적게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분석을 10개의 산업군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10개 인더스트리 포트폴리오를 역시 프렌치 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hit맵으로 플롯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10개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작은 코릴레이션이 거의 0.3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코릴레이션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역시 이것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기간을 보면은 2년 동안 2007년, 8년, 2년을 보면은 훨씬 더 밝은 색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코릴레이션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을 보면은 코릴레이션이 아주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불황 기간에는 코릴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플롯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엑서사이즈처럼 그냥 추가를 했는데 제가 여기다 설명을 넣지는 않았는데 뭘 할 거냐 하면은 S&P 500의 수익률을 가지고 와서 가장 수익률이 뭐 좋았던 하루,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하루 이렇게 하루씩 양 끝에서 하루씩 빼고 이틀씩 빼고 3일씩 빼고 이렇게 똑같이 빼봤을 때 전체 평균 수익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한번 계산해보는 그런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뒤에서 몇 가지 연산을 할 거라서 판다스를 PD로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야후에서 S&P 500의 수익률을 1990년도부터 2020년도 9월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 번에 했습니다. 데이터 가져온 거를 데이터의 adjusted close 부분만 percent change를 하고 NAN이 있으면은 빼줬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수익률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소팅을 했어요. 그래서 소팅을 해서 보면은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날부터 이렇게 쫙 정렬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낮았던 마이너스 한 12%가 발생했던 게 코로나 때 확 하락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기간에 하락한 것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부터 수익률이 가장 높았을 때까지 소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실제 데이터 포인트는 약 한 7,700개의 일별 수익률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플라팅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빨간색으로 같이 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러그 플롯까지 같이 했어요. 이거는 보면은 가장 낮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0.1보다 더 작고 가장 큰 수익률은 플러스 0.1보다 조금 더 크고 그리고 가운데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 있고 테일에 많이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보다는 조금은 더 컬터시스가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 데일리 민 같은 경우에는 0.036%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annualized는 250일을 그냥 곱해주면은 annualized return은 약 한 9% 정도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림한 가장 큰 수익률, 가장 작은 수익률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제거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나머지 날짜의 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S&P 500 소트된 거에 평균을 계산하면은 이게 일별이기 때문에 일별 평균 같은 경우에는 0.000367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냥 따로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i가 1부터 99까지 가는 건데 그때 이 소트된 거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마이너스 1번째, 두 번째부터 마이너스 2번째, 세 번째부터 마이너스 3번째 이렇게 해갖고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균을 계산하고 보면은 이렇게 100개가 다 계산된 걸 볼 수가 있고 플랫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거했을 때는 수익률이 조금 상승하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갔다가 실제 큰 패턴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점차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큰 변화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테일에서 이제 하나씩 지금 빼는 건데 보면은 동일하게 왼쪽 테일과 오른쪽 테일에서 n개씩 빼는데 그 n을 점차 증가시켰을 때 평균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프트 테일의 값들이 조금 더 많다. 레프트 테일의 값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익스트림한 걸 하나씩 제거하면은 평균 수익률은 올라간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annualized return으로 보기 위해서 그냥 252를 곱해주면은 대략 전체 기간은 한 9.1% 정도 되는데 익스트림한 것들을 이렇게 한 50개 이상 제거하고 나면은 한 뭐 9.4%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똑같은 거를 그냥 numPy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소트한 거에 그냥 평균 계산하는 거 뭐 비슷한 건데 그냥 numPy를 쓴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었는데 플랫하는 거는 당연히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에 또 trim m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trim을 하고 min을 계산하겠다라는 거라서 trim을 어느 정도 비중을 trim하겠냐라는 거를 넣으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비중을 제가 앞에서 그냥 따로 계산을 했고 그러니까 1부터 0부터 99까지의 값을 전체 지금 한 그 5,700개였나요? 그 정도 데이터 포인트로 나눠가지고 비중을 구한 다음에 그 비중을 하나씩 양쪽 끝에서 빼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역시나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뭐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그냥 뭐 간단한 거 몇 개 예시로 보여드렸고 뭐 플롯들도 당연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기간마다 분석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다양하고 뭐 모멘텀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웨alth 패스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많고 파이썬을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뭐 몇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네, 요 기본적으로 또 히스토리컬 리턴 갖고 간단한 연산하는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